안녕하세요. 똑같은 뉴스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콕 집어서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11월 14일 수능일에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오늘 매일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면에 보니까 정부의 무관심과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외로운 섬 독도가 더욱 외롭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매일신문이 일면에 올렸네요. 경북도가 국비 관련 독도 관련 국비 사업으로 15건 387억 원을 건의했는데 국비에 반영된 액수는 87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2.5% 수준이라고 하네요. 사실 독도는 관할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독도는 사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에 속해 있어서 경상북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소방 헬기를 띄우는데 경북 소방본부도 독도도 경북 소방본부 관할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금 독도에 입도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119 안전센터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지금 또 해양경찰은 관할은 경상북도가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청 소속 동해해양경찰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독도 헬기 사건에서도 관할을 놓고 헷갈렸죠. 중앙부처가 이런 부분을 교통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독도. 그리고 다음 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신문 사면 기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국회의원들, 친박 국회의원들 많죠. 이분들 전부 20일짜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온 지 20일 만에 배지 달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알기를 뭐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 총선 공천에 1, 2월 이뤄지고 심지어 3월에 이뤄졌다는데 맞습니다. 지난번 총선에는 3월에 했습니다. 거의. 이번에는 가급적 빨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살짝 오늘 이거 매일신문 보도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뒷면에 보면은 영남일보 기사를 똑같은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기사 오면에 보면은 황교안 총선 TK 공천 예전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전 경상북도 행정부시사죠. 김장주 씨 이분이 아마 영천청도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만희 의원의 해방 작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입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에 입당하려는 사람을 입당 안 시키는 이런 참 한국당의 조치가 저는 사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 외에 장윤석, 성윤환 전 국회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이런 사람들도 지금 복당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모양이에요. 황교안 대표한테 물으니까 총선기획단에서 곧 길을 찾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관심을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역시 황세모다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똑부러지게 그걸 총선기획단에서까지 책임을 미루고 할 거 있습니까?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지. 지시하면 되는 거죠. 그걸 빨리 해라. 지시하면 되는 걸 뭘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발을 뺐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매일신문 8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갈마당 얘기입니다. 자갈마당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 봄에 갔을 때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고 지금 아마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데 자갈마당 옛날 업소 주인들이 자갈마당 업주들이 경찰관들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해서 유착 의혹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빈손이라고 하네요. 전현직 경찰관 11명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돼서 2명만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 10월 국감 때 대구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경찰 출신이죠. 윤저옥
의원님께서 경찰청 국감을 현장 국감으로 대체하면서 자가마당 업소 유착 관계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더니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에서 지금 매일신문은 2명만 불기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남일보 일면에 보면은 뭔가 찜찜한 경찰해서 이렇게 일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남일보 기사가 보면 뭐 이게 사회면에 갈 성질 기사긴 합니다만은 일면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면에 올렸으니까 또 벌써 기사 밸류에 따라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뭐 나경원 검찰 출석 한국당 60명 뒤숭숭 이렇게 했는데 영남일보가 오늘 일면에 쓸 기사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신문과 달리 영남일보는 대구지방경찰청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신문은 대구경찰청으로 썼어요. 이 지역신문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 신문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안 씁니다. 서울경찰청 씁니다. 대구 지역 언론들도 앞으로 대구경찰청으로 쓰세요. 대구지방경찰청 쓰지 마세요. 영남일보는 그런데 전현직 경찰 11명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이렇게 됐어요. 매일신문은 2명인데 영남일보는 왜 3명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남일보는 좀 더 상세하게 쓰긴 썼네요. 보니까 이건한 3명 모두 성매매 업소 업주 등과의 유착과는 무관하다. 단 2명은 증거 불충분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도 유착 혐의가 아닌 성매매 알선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경찰한테 이렇게 하면 경찰한테 수사권 맡겨야 될지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경찰이. 그런데 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 매일신문 8면 4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다시 넘어왔는데요. 지금 옛 경북도청 자리에 지금 대구 북구청이 신청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12월에 지금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대구 시민이 한 사람이 청원을 한 모양이에요. 도청터 신청사 반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옛 경북도청터를 북구민을 위한 공간과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달라. 도청을 해놓으면은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신천대로를 이용해서 안 그래도 복잡한 신천대로가 북새통을 열을 거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20만 명이 돼야 청와대가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과연 대구시청을 옮기는 문제로 20만 명이 청원을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는 게 재밌네요. 그리고 아까 영남일보 제가 대구 경찰청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1면은 넘어가고요. 2면에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본궤도 진입 이달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심의도 완료했고 본격 실무에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설계를 선정하고 내후년에 착공한다. 대구시는 2002년 6월까지 400억을 들여서 완공하겠다. 그래서 관성 콘텐츠와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국내의 문화 마케팅과 체류 관광을 육성하겠다. 이런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미 지난 4월이죠. 대구경실련이声明을 내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 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간송미술관 대구 분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시 대구경실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세금으로 미술관을 400억 원이나 들여서 건립하고 그것도 간송문화재는 기증한다고 합니다. 운영비까지 영구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반면에 간송문화재단은 전시회와 국내외 교류전만 하면 되고 미술관을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인미술관이다. 대구시가 아무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런데 지금 대구미술관 등 공공미술관들이
지원하는 것조차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더구나 대구시가 간송미술관과 계획을 체결하면서 대구시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의회가 예전에는 한국당 1석이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시의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 시의원 출신이 2명이나 있죠. 김부겸 의원 밑에 있는 대구 시의원들 단속 좀 제대로 해서 시의회 활동을 좀 제대로 하라고 감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구시가 멋대로 하는 걸 시의회가 견제하지 않고 한다면 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적자가 발생하면은 간송미술관이 최대 1년간 49억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저는 대구시장 권영진 씨가 이분이 하는 일마다 트러블을 일으켜요. 반대가 있고. 왜 그럴까요? 대구 시민들이 무지해서 그럴까요? 저는 진짜 대구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트러블 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기사가 한국영화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험지죠. 영남이 험지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네가 가라 하와이 이래가지고 이거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하셨다 그러네요. 근데 아무도 하와이를 안 가려고 해요. 뭐 초대선들이 중진들 물러나가 그러는데 초대선 중에도 자기들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하와이 안 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하와이 가야 될까요? 결국 홍준표 대표가 드디어 이야기했네요. 황교안 대표 보고 네가 가라 하와이 예를 들었습니다. 강북 험지 가서 한국당 붐을 일으키라. 그러고 너는 한국당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잖아. 나는 그동안 한국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네가 헌신을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참 한국당 꼴이 계속 보니까 참 엉망진창.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8면에 제가 윗기사보다는 아랫기사에 더 눈길이 갑니다. 청와대 꼬리표단 40명이 친문 내걸고 총선을 향해 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70명이 뛴다. 또 뭐 다른 신문에는 60명이 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 꼬리표 떼고 출마해라. 하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민주당은 지금 또 청와대 출신하고 현역 의원들하고 또 각축전이네요. 민주당이 요새 분위기 괜찮은 모양이에요. 내년 총선을 자신하는 모양이죠. 이거 보니까 지금 이름이 보니까 뭐 지금 실장이 2명, 김종석, 김수현. 뭐 김수현 씨는 경북구미라고 하는데 이분은 전에 출마 안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수석도 5명이다 합니다. 광기정, 광주 북갑, 윤영찬, 경기 성남중원, 이용선, 서울 양천을, 정태호, 서울 관악을, 한병도, 전북 익산을, 그리고 선임행정관 6명, 그리고 행정관 12명, 제가 빠뜨렸네요. 비서관 19명, 윤건영, 국정, 상황실장인가? 윤건영을 비롯한 고민정 대변인,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60명, 40명, 이런 설들이 중중하네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또 친문 일색으로 하면은 말이 앉지 않느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이런 쪽에 너무 많은데 청와대 출신도 이래 많으면은 이게 그 다양성이 보장되느냐. 이래가지고 청년 여성 영입한다 그러더니 청년 여성 영입할 자리는 있겠습니까? 민주당도 별 자리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는 사실 조금 재미있는데요. 14면에 기획. 한국당이 지금 최근에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 대통합을 관여하는 사람이 보자.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황교안, 유승민, 김무성, 정병국, 원유철, 오세훈, 권영세, 이혜훈, 박형준. 이 몇 명이야? 10명이야? 9명이야? 9명이네. 이렇게 사진 나온 사람은 9명입니다. 이렇게 공개해서 합당되는 경우를 잘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에 DJP 연합도 있었고 민주당의 됐던 그 3당 합당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뭐 공개해서 합당했다고 하는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서로가 스몰 정당이었고 아쉬워서 했는 거고, 지금 이런 정당, 지금 한국당 그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로새누리라고 합니다. 대한애국당 아니죠. 우리 공화당, 바른미래당 내의 변력, 뭐 한국당 다 합쳐봐야 도로새누리당 아닙니까? 안철수까지 합치면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새누리당 정부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진통을 앓고 있는데, 참 통합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중앙일보 이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검찰총장, 장관에게 수사 보고하라. 그래서 검찰이 독립성을 훼손했다 하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된 시점이 묘하네요. 지금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된다고 합니다.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수사를 보고하라,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살짝 의심이 드네요. 오비락, 그렇죠. 오비락 너무 어렵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찰이 왜 하필이면 요 시점에, 조국이 부르는 시점에 이걸 수사 보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마지막 기사인데요. 한겨레 신문을 오늘 모처럼 제가 뽑았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집요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동맹 한국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사실 지소미아가 과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안보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의 동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동부가 방위 전략의 차원에서 압박을 하는 것인지 사실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더구나 미국 군인들이죠. 미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이런 자들이 나서서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지만은 요즘 미국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저는 우라가침입니다. 트럼프 똑바로 해! 한겨레 신문 하단에 보면은 주택연금 가입을 60살에서 55살로 하고 퇴직연금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정부가 노후소득 제도 개선을 발표했는데 주택연금도 공시지가를 9억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고육지책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놀고 베이비 부모들을 부양할 젊은 생산 가능 인구는, 노동 인구는 갈수록 줄고, 그래서 지금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부담도 그렇고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지금 60살에서 55살로 낮추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대 국회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임국회, 식물국회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시험 잘 치르십시오. 감사합니다.